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비즈니스 채널 영상은 팀 비즈니스라고 있죠. 창풀에서는 전수 창업과 창풀의 공간 기획을 합쳐서 창업을 시키는 형태를 팀 비즈니스 창업이라고 하는데, 팀 비즈니스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본점으로 가서 확인해라, 이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팀 비즈니스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초보 창업자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팀 비즈니스를 보시면서 좀 헷갈리는 게, 같은 네임, 같은 이름을 쓰면서 출점을 하다 보니까 마치 팀 비즈니스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 오해를 합니다. 팀 비즈니스 창업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내려드리면, 혼자서는 0부터 못하잖아요. 0부터 1도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초보 창업자잖아요. 그리고 투자금도 적은 초보 창업자들이 미리 그 이름을 달고 장사를 해서 생존을 했던 그 고수 창업자의 가게 이름을 달아매가지고, 어쨌든 미리 고객 신뢰를 쌓아온 이름이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고객 신뢰를 쌓게 하고, 그동안 생존을 해온 전수해주는 그 선배 창업자의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공간 기획이나 기타 브랜딩의 영역은 창풀하고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초보 창업자가 전수 창업자라고 하는 그 사부님과 함께 장사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도 상의하고 소통을 하면서 생존의 확률을 높이고, 또 최소 비용으로다가 창업할 수 있게 창풀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혼자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체크하면서 리스크를 덜하게 돕는 프로젝트인 건데, 마치 같은 이름 걸어매고 막 장사하고 있으니까, 같은 메뉴 팔고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끝, 이게 아니라 매장을 방문해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하나 체크하고 안 된 게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해요. 시정 조치를 시키고 규제를 하고 매 순간 체크를 해야지 그 맛과 서비스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점 관리가 안 되면 이건 본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이 나와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개설 수익도 나와야 되고, 물류 공급한 물류 수익도 나와야 되고, 로열티도 어느 정도 나와야 본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쓰고 관리도 하면서 회사 운영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매출이 높아야 돼요. 본사 물류 공급 수익으로다가 가맹점 매출의 최소 5%에서 10%는 회사 수익으로 나와야지 본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가령 3천만 원을 파는 가맹점이 있다? 그럼 300만 원 정도는 본사 수익이 돼야지 본사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가맹점의 수익을 본사가 쉐어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본사가 유지가 안 되고 망하는 거죠. 본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맹점도 망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높으려면 상권 입지가 좋아야 되고, 그런 곳들은 임대료가 높고, 그래야지 생존 확률이 높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최소 2억에서 3억은 가져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똑같은 고기라고 해도 어쨌든 상권이 좋은 데나 나쁜 데나 시설비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빵집이라고 해도 시설비는 똑같잖아요. 파리바게뜨야, 그럼 시설비 1억 5천이래. 근데 중요한 거는 시설비는 무권리 공실도 1억 5천 들고 권리금 3억짜리도 1억 5천 드는데, 중요한 건 3억짜리에 1억 5천 들여서 하면 거긴 대박이지만 무권리에 1억 5천 드린다고 해서 이게 장사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1억 언저리 가진 사람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뭐 1억 남짓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본사 물류 비용 얼마예요? 40% 뭐 그 이상도 나오죠. 로열티 내고 초기 개설 비용 돈 쓴 거 감가상각까지 내야 되는데, 꼴랑 그 1억으로다가 보증금 쓰고 권리금 내고 시설비 써서 오픈한다? 이러면 완전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천, 4천, 5천 이상은 팔아야 생존하는 공식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거예요. 근데 창풀에 오는 초보 창업자분들 2억은커녕 1억도 없는 사람들이 옵니다. 어려운 거 제가 아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재능 기부는 아니더라도 최소 그 재능을 발휘하는 시간을, 그 인건비 따먹기 정도는 하는 그런 재능 거래의 형태로다가 지금 팀 비즈니스 창업을 시키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투자금이 없으면 매출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는 일단 맛과 가격은 갖춰야 됩니다. 맛이 안 좋으면 안 되고, 가격도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은 좀 많더라도 가공품이 아니라 원팩 포장, 이런 뭐 냉동, 이게 아니라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창업자의 시간을 써서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원재료비가 높으면 안 되고, 그래서 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본사가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사가 공급받는 곳의 거래처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주방부터 다 할 수 있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알바 직원은 1명 정도만 쓰게 해서 고정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거죠. 그리고 유효 상권을 넓혀요. 그래서 부족한 오프라인 입지,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는 곳들은 다 가게 자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대신에 오프라인 입지는 형편없지만 네이버 작업이나 이런 온라인 입지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부족한 걸 메꾸도록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최소 3개월 동안은 그 온라인 입지를 다지고 넓히는 작업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창풀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을 한 그 팀 비즈니스지만,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창업을 하는 그 사람이, 전수받은 그 사람이 잘해야 되고, 원래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따라야지 되는 거지, 만약에 전수받은 그 매장이 똑같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 레시피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운영 노하우를 따르지
하지 않는다면, 마케팅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면, 이래버리면 전수해준 팀 비즈니스 브랜드 수장이든 그걸 같이 도운 창풀팀이든 할 말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전수해주고 본인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그런 거래처도 공유해주고 본인들 투자금 아껴주겠다고 창풀에서 기획해가지고 그 매장에 맞게끔 그 투자에 맞춰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줘봐야 창업자가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전수받은 창업자 맘대로 원래 가격 조정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레시피 조정하고 넣지 말아야 될 거 막 집어넣고 자기들 맘대로 처음에 전처리 세팅해야 되는 그 세팅값도 바꿔놓고 자기들 맘대로 그냥 운영해버려도 팀 비즈니스 이 브랜드 대표는 할 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안 지켜졌어. 그럼 팀 비즈니스 브랜드 수장이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을 제재를 하죠?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시정 조치를 안 하면 내용 증명이 가고 나중에 가맹 그 뭐 물류 공급을 뭐 안 한다든지 나중에 가맹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건데 팀 비즈니스는 이건 전수창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팀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직접 팀원 7, 8명이 투입이 되고 간접 팀원들까지 하면 10명 이상이 하나의 매장을 위해서 매달립니다. 원칙은 그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들의 생존. 초보 창업자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니까 어쨌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브랜드 대표들을 창풀의 팀 비즈니스로다가 영입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브랜드로 초보들을 생존을 시키고 있는 거죠. 매장들 하나씩 다 가보잖아요. 인테리어도 다 다르고 접시컵도 다 다르고 가구도 다 다릅니다. 왜일까요? 이게 아예 정해놓은 거를 다 사고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초보 창업자들의 예산에 맞춰서 그 매장에 맞춰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그냥 찍어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내역서 보내고 이거 사세요 하고 딱 보내고 평수대로 견적 뽑고 인테리어 업체 들어와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럼 사실상 골치 아플 일도 없죠. 이렇게 상담을 처음에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브랜딩 회는 왜 하고 창풀팀 안에 논의를 왜 하는 거겠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뭐 프랜차이즈 같으면 그냥 인테리어 업체 보내고 가구업체 여기 쓰세요 연결하고 쓰던 식기류 구입시키고 주방업체 간판업체 그냥 연결시켜서 사이즈 재가지고 그냥 달아매면 되는 거지. 이 팀 비즈니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제가 이 창업시장에서 한 20년 정도 한복판에 있었던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돈이 안 드는 창업의 형태입니다. 일단 그 초보 창업자들이 이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일반인에서 자영업자로다 연착륙, 이 신분 전환하는 거를 연착륙 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망하지 않고 적은 매출로도 자기 힘으로다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그 직장인에서 자영업자를 연착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팀 비즈니스의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창풀에서 어쨌든 그럴만 하니까 팀 비즈니스를 영입을 한 거니까 그걸로 믿고 어쨌든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믿고 가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어쨌든 창풀직인 제 판단이 영상을 보는 초보 창업자들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창풀직의 판단이 의심된다면 꼭 본점으로 가세요. 1호점 한마디로 전수 창업을 해준 그 원래 집 본점으로 가서 맛보는 것도 좋지만 왜 그 매장이 생존했는지 매장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케어해줄 사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브랜드 대표와 대화라도 나눠보는 게 이게 진짜 옳은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 본점이 아니라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데가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관리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점에 가서 그 브랜드 대표랑 얘기도 하고 거기서 먹는 맛도 보고 거기서 하는 시스템을 봐야지 옳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팀 비즈니스 프로젝트 창업을 하시려면 팀 매장 가지 말고 반드시 본점으로 가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창업을 할지 말지라는 부분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하시려는 분들은 하도 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막 계약하기 전까지는 갑의 위치에서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팀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팀 비즈니스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면은 아예 제가 먼저 거릅니다. 결국에는 팀 비즈니스라고 하는 브랜드 대표들은 자기 브랜드를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브랜드 파워가 있게끔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지 물류 공급에서 뭐 물류 수익 좀 보고 이러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오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진실된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초보 창업자들한테 무슨 뜯어먹을 만한 그런 수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로열티를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생존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자세히 좀 보시고 기왕 팀 비즈니스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팀 비즈니스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 본점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뭐고 내 사부님이 어떤 사람이구나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